네,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질문은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네. 유튜브도 해보고 예.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AI를 이용해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네. 뭘 하면 좋을까보다는 뭘 하고 싶으신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비슷한 질문 같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저희 세대는 저랑 저희 윗세대는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잘 취직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취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이쪽 일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사역이나 취미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막 뭐라고 했잖아요. 야, 그게 밥 먹여주냐?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서 좀만 발상을 전환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마케팅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마케팅에 되게 약해요. 내가 뭐를 만들었다,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을 누군가 구매를 해서 해야 내가 수익이 되니까, 그러려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홍보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든 어떤 거를 파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주는 거면 몰라도 내가 이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은요, 내가 서비스를 구매를 하거나 뭐를 사거나 그러면 돈을 당연히 지불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팁도 주잖아요. 그게 사실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거, 관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월마트 장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야, 우리 가게 와, 모든 거 다 있어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너 가고 싶은 데 가서 알아서 사, 아니면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요게 우리는 더 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인드를 조금 시프트를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해가면서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머라이어 캐리 아세요? 12월 달이 되면 머라이어 캐리는 보너스를 받아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그 크리스마스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그게 한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옛날에 자기가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인쇄 수입을 받고 있어요.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버스커의 꽃바람이 날리며 나오는 거. 그분도 그걸로, 그 노래 하나로 빌딩을 샀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노래도 조금 이따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수노라든가 이런 앱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챗GPT한테 내가 가사를 만들어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도권은 저에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바깥에. 지금 비가 와요. 가을 비에 대한 노래를 쓰고 싶어. 운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량의 가사를 한번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안에는 옛사랑의 추억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럼 그걸 한번 일단 보고 요거는 요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하고 대충 수정해놓고 요거를 가지고서 노래 가사에 맞는 그런 음률이나 이런 걸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하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AI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고 싶어, 이게 그 가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고,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얘가 만들어 주겠죠. 여기서 나는 너무 쿵짝거리는 거 싫어, 그냥 기타 반주 정도의 어떤 발라드가 좋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고받다 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저작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노래들이 있고 괜찮지 않은 노래들도 있어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비스에 저작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는 그 저작권을 돈 안 받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데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런 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아무데나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자, 음악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배경 그걸 해야죠. 그러면 그것도 뭐 사진이나 동영상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서 만들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히트가 되면 저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저작권 등록을 하면 일단 그 뭐 한국 저작권 협회 뭐 이런 그 가수 협회 뭐 이런 거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시청한 시간과 뭐 팔로우 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유튜브에서 돈을 주니까 예. 최소한 10만 명 정도가 돼야 조금의 수입이 이렇게 잡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미로 하더라도 내가 뭔가 돈을 벌으려면요 그만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바깥에 차에 불이 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저희 아들이나 아니면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의 강아지면 아예 강아지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겠죠. 그런데 내 강아지고 내 자식이면 우리 뭐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해야 하는 거면 할 수 없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내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작권료로 내가 뭐 1억을 벌고 싶다. 그건 목표가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면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는 그걸 해야죠. 해내야죠. 그런데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내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뭐 밤잠 설치면서 또 이런 거 공부해가면서 눈도 아파 죽겠는데 이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나이에 저희가 뭐 할 수 있겠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나이였을 때는 진짜 뭐 이 돌아가실 날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재수 없으면 한 200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뭐 컴퓨터 지금 배우기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 타자 몇 타를 치느냐가 그 컴퓨터를 잘하는 그 기준이었어요. 최소한 한글 300타는 쳐야지 뭐 어디 가서 나 좀 컴퓨터 한다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타이핑 안 해도요 말만 하면 얘가 막 받아 적어요. 회의록 작성 예전에는 듣고서 그거를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녹음만 딱 해서 주면 얘가 요약 정리까지 해가지고 쫙 리포트까지도 만들어줘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도 돼요. 그런데 이대로 살다 죽기에는 저희가 인생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도 일반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시대에 어떻게 될 건가, 언제 올 건가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진짜 2030년은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2030년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80년도에 학교를 가면 소년동아일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보랏빛 2000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 차가 하늘 이렇게 날아다니고 로봇가 막 있고 그다음에 뭐 화상 뭐 그걸로 하고 뭐 집에서 공부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2019년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2020년이 딱 되고 나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줌으로, 학교도 이 줌으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갑자기 2023년, 24년도 되더니 로봇가, 옛날에는 뭐 그 아틀라스, 현대에서 만든 아틀라스가 이렇게 뭐 하는 거 하나 보여주면서, 이 덤블링 하는 거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서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빨래도 개고 음식도 만들고, 거기다 테슬라는 그록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로봇 그 옵티머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로봇이 사람이랑 말도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 애들이 이제 곧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와요. 2030년
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2030년에는 내가 이 땅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2030년이 아니라 2027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도 늦어도 2029년에는 완성이 될 거예요. 늦어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진보적으로 잡는 분들은 내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로봇 기술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그 로봇가 로봇 개를 산책시키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나는 그 로봇 개를 왜 산책을 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로봇가 로봇 개를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산책시켜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틀을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은 사람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초들이 우거지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지나면 이게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같습니까? 동물들 다니라고. 동물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잔디밭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냥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읽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거기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쯤 연배가 되시면 치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할 거는 검증된 건 아니지만 치매가 걸리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중에 요인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아무 생각, 고민 없이 그냥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자,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창의력은 사람의 영역인가요? 인공지능도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은 못하죠. 네, 인공지능은 못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의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의력이 뭐냐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생각해내는 게 창의력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정말 없었던 건데 우리가 만든 건가요? 우리가 비행기를 날리기 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새들은 비행기 하늘을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창의력일까요? 지금 시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도. 그런데 어떤 것은 가능하냐면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A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B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MP3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슬라이드로 계속 보여줘요. 인터넷, 그 MP3, 그 다음에 폰, 인터넷, MP3, 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바꾸더니 갑자기 아이폰을 딱 꺼내낼 때 사람들이 환호가 터진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도 전화는 있었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전화에다가 MP3 플레이어에다가 거기다 인터넷도 가능한 기기를 만들어 그걸 하나로 짬뽕을 시켜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 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사진 안 찍히는 폰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셀폰 하나에 들어간 거, 이게 창의력이고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천문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IT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있어요. 테크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인공지능이에요.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창의력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한테 뒤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는 많이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도
그냥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잊혀진 길이 돼버려요. 이렇게 잊혀진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는 시냅스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이 굳이 이거 연결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이제 그 길 닫혔어. 끊어서 하나씩 끊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치매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없던 연결을 만들어내면 뇌의 그 기능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이 살면서 5%밖에 자기 두뇌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은 5%만 뇌를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뇌를 다 써요. 뇌를 다 쓰는데 서로 연결을 우리는 안 시키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창의력도 생기고 뇌가 점점 젊어지는데 이렇게 가면 창의력은 물론이고 뇌가 점점 어두워져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길이 뚫려요. 또 두들기고 하다 보면 여러분 치매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전에 어떤 카툰에서 이런 류의 그 카툰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를 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를 봐도 공부하는 유튜브 안 보잖아요. 즐기는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로봇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올해로서 로봇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세상에 나와 있는 지식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 지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대요. 알파제로, 알파고 아시죠? 그 알파제로 그게 알파고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그 바둑들을 모두 다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알파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버전이 알파제로인데 걔는 바둑에 대해서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사람이. 그리고 하는 것만 한번 보여주고 나서 네가 한번 혼자서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분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계속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둑 두다가 지치잖아요. 쉬어야 되고. 그런데 걔는 밤새도록 그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그 누구도 알파제로를 바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로봇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21세기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아, 이 나이에 제가 뭘 배워? 뭘 해?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우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배워서 바로바로 늘질 않아요. 그쵸? 10번, 20번, 저도 아내가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지만 10번, 20번 가르쳐 줬는데도 또 물어봐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화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100번을 물어봐도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깨갱깽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좀 느려요. 느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첫 번째, 관심 가지는 거. 두 번째, 트라이 하는 거.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가능해요. 뭐 우리가 진짜 뭐 버스커의 그런 노래처럼 대단한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바로티처럼 그렇게 노래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원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원하는 수준이잖아요. 내가 하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그 너머는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배우시고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신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